오늘은 D&D 파마텍, 여기를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 GLP-1 같은 펩타이드 기술, 이걸로 요즘 진짜 뜨거운 분야죠. 비만이나 메쉬, 또 뚜렷한 치료제가 아직 없는 퇴행성 뇌질환 같은 거요. 이런 난치병 치료제 개발하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메쉬, 그러니까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이 아주 흥미로워요. DD01이라는 후보 물질인데요. DD01이요? 네, 이게 자체 개발한 건데 GLP-1하고 글루카곤, 이 두 가지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제입니다. 이중작용제요? 그게 왜 특별한 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식욕만 억제하거나 인슐린 분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지방 분해랑 에너지 대사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 염증, 그리고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문제까지 한 번에 개선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투약 편의성도 높인 장기지속형 수사제고요. 와, 메쉬는 진짜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올해 처음 FDA 승인받은 마드리갈의 레즈디프라, 이거 말고는 대안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2030년 가면 시장이 한 40조 원 된다던데 DD01, 이거 최근 임상 결과는 좀 어땠어요? 네. 아주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5년 9월에요. 미국 임상 이상 24주체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 간 섬유화, 그러니까 간이 얼마나 굳어가는지를 보는 혈액 지표들이 있어요. ELF 스코어랑 PRO-C3 같은 거요. 이게 가짜 약, 위약을 투여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아주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오, 진짜요? 네, 특히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섬유화가 이미 좀 진행된 F2, F3 단계 환자들만 따로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 P0.05를 얻었다는 겁니다. 섬유화 개선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성과를 보였다는 거네요. 그럼 다른 지표들, 예를 들면 지방간 수치나 체중 같은 건요? 네, 지방간 수치도요. 이미 12주차 결과에서 경쟁 약물들이 1년 이상 길게 투여한 결과랑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보였고요. 체중도 24주 동안 보니까 평균 한 6.4% 정도 줄었습니다. 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리고 당뇨 환자들한테 중요한 당화혈색소 HbAc 있잖아요. 이것도 의미 있게 감소했고요. 이 정도면 MASH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하죠. 그리고 레지드프라하고는 작용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서요. 특허 문제 생길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렇군요. 중국에는 이미 기술 이전을 했고 그럼 추가 기술 이전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최종 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간 조직을 직접 떼서 검사하는 결과가 포함된 그 최종 2차 평가 지표 결과는 2026년 상반기 발표 예정입니다.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기술 이전 논의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MASH 쪽이 이렇다면 비만 쪽은 더 극적인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경구용 치료제 기술 오랄링크랑 메세라 얘기요. 네. 그건 정말 잭팟이라고 할 만한 소식이었죠. D&D 파마텍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 오랄링크라고, 이게 보통 주사제로 맞아야 하는 펩타이드 약물 있잖아요. 이걸 먹는 약으로 만들 수 있게 흡수율을 엄청나게 높인 기술이거든요. 먹는 약으로요? 네. 이 기술을 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들 MET0025, MET097호 이런 것들이랑 또 월 1회 맞는 걸 목표로 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까지 묶어서요. 미국의 메세라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규모가 상당했죠. 네, 총 계약 규모가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이 넘고요. 나중에 약 팔면 매출에 따라서 로열티 받는 조건까지 포함됐죠. 와,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메세라를 화이자가 인수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10조 원에. 맞습니다. 2025년 9월이었죠. 사실 그 메세라라는 회사가 D&D 파마텍 기술을 중심으로 세워진 거의 신생회사, 뉴코 같은 개념인데. 그런 형태군요. 네. 근데 이걸 화이자가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인수했다는 건 D&D 파마텍 기술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이제 화이자의 그 막강한 자금력하고 개발 노하우가 붙으니까 임상 속도로 빨라질 거고 상업화 가능성 자체도 훨씬 커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먹는 비만약 시장도 2030년엔 한 4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이 오랄링크 기술이 여기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메시랑 비만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섬유화 질환 치료제 TLY-012가 있습니다. 이건 좀 기전이 독특한데요. 섬유화의 원인이 되는 근섬유화 세포라는 것만 딱 골라서 없애는 방식이에요. 세계 최초 first in class 방식이죠. 오,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래서 만성췌장염이나 전신경화증 같은 병에 대해서는 이미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어요. 개발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 NLY-01도 있는데 이건 임상 이상에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목표는 달성 못했어요. 그렇지만 60세 미만의 좀 젊은 환자들한테서는 운동 능력 개선 가능성을 보여서 신경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랜셋 유럴로지에 실리지도 했습니다. 랜셋이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암 진단용 바이오마커 PMI-07은 이미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했고요. 확실히 기술력 자체는 있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게 신약 개발 기업이다 보니까 재무적인 부분은 계속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2025년 상반기에 기술 이전 매출이 한 181억 원 정도 들어오긴 했는데 워낙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니까요. 영업손실이 한 104억 원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성 자산은 399억 원으로 좀 늘었고 지난 6월에는 343억 원 규모의 영구전환 사채,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해서 연구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긴 했습니다. 아, 시비 발행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10월에는 일동제약이 한 17억 원 규모로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아, 일동제약도요? 그래도 이런 전환사채 물량 같은 건 나중에 주식시장에 좀 부담, 오버행이라고 하죠. 그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매력적인 부분하고 또 좀 주의해야 할 점들. 네,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매력적인 부분은 역시 그 MSC 치료제 DD01의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 이걸 기반으로 하반기에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게 단기적으로 가장 큰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검증된 비만 치료제 플랫폼 가치, 특히 그 오랄리크 기술의 경쟁력이죠. 그렇죠. 화이자가 들어왔다는 게 크죠. 네. 그리고 미래 가치로는 아까 말씀드린 섬유화 치료제 TLY-012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정도를 꼽을 수 있겠고요. 반면에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DD01이 최종 임상 3상까지 성공해서 허가받을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거고. 그렇죠. 아직 갈 길이 머니까요. 네. MSC 시장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요. 그리고 계속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하니까 재무적인 부담, 또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입니다. 정말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회사네요. 오늘 D&D 파마텍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D&D 파마텍이 가진 이런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들이 과연 정말로 여러 개의 신약 허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갈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특히 화이자 같은 이런 거대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은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또 그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헤쳐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것하고 그걸로 진짜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걸 지켜봐야겠죠.